사실 창업을 하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창업을 너 왜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요 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뭐 이유가 되게 많이 있고 뭐 세상에 이런 문제를 있는데 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되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은 게 뭐 나가서 선거를 뛰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뭐 내가 만들어내는 아이템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 이제 그게 창업이란 키워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스케일을 하나씩 넓혀 볼게요. 맨 처음에는 이제 50명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라고 하면 사실 뭐 고등학교 때 반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얘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모아놓고 하는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그 사이즈를 좀 넓혀가지고 500명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일단 500명을 모으기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500명들한테 나를 지목을 끌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든데, 이걸 좀 더 한 스케일을 넓혀가지고, 이제 5,000명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진짜 인생에서 좀 겪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창업을 통해서 5,000명, 5만 명 이렇게 영향을 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멋쟁이 사처럼 저희 학생들이 그 전에 저희 멋쟁이 사처럼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저희는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3만원 받고 있긴 한데, 네, 3만원은 이제 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사실상 무료로 수업을 하고 있죠. 네, 저희 멋쟁이 사처럼 학생들이 5,000명이 아니라 500만 명한테 영향을 줘보자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짧게 진행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만들든 이 세상 500만 명한테 영향을 줘보자 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돌린 게 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이제 그게 한 3년 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메르스 열풍은 아니고 메르스 사태. 네. 메르스 사태가 한국에서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 이제 어저께 검색해 봤더니 결혼식 사진인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진행을 할 정도로 메르스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는데 이때 그분 대통령께서 메르스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 네,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너네들은 그냥 국가 통제에 따라라라는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멋쟁이 사처럼 학생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메르스 병원을 공개를 꽤나 길게 안 했고 이제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공포감을 가진 채 아예 병원을 가지 않는 그 어떤 병원도 가지 않고 집에 박혀가지고 이제 균을 피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시위를 하는 거죠. 청와대 앞에 가거나 아니면은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병원을 공개해라 라고 이제 시위를 하는데 사실 이거 열심히 시위를 해도 그렇게 실제로 정부를 바꾸기까지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고 국민 참여를 끌어올리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이 들잖아요. 근데 멋쟁이 사처럼 학생들 2명이 병원을 국민들끼리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자. 즉 이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스티커 붙잖아요. 여기 저희 병원은 뭐 302호 병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붙이는 스티커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공유하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학생들이 시작을 해서 제작 기간 한 2시간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확산 지도라고 별거 없어요. 그냥 구글 지도 하나 올려놓고 오른쪽에 뭐 루머인지 아닌지 신고하는 버튼 하나 있고 그리고 병원 이름 쓰고 여기서 어떤 이유로 뭐 감염됐습니다 라고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더니 실제로 개발 기간은 한 2시간에서 뭐 길게 잡으면 3시간 정도 개발을 했는데 방문자 수가 이때 500만 명을 넘겼죠. 그래서 실제로 560만 명까지 갔을걸요. 24시간 안에. 네이버 실검 당연히 갔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정보를 되게 많이 얻어가지고 실제로 국가의 건강 중진을 엄청 시켰었던 프로젝트. 근데 이걸 만든 게 막 엄청나게 많은 조직을 동원해서 시위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로 2시간 개발하고 퍼블리케이션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을 막론하고 뭐 건축학이나 뭐 조선해양공학과 되게 다 좋은 학문이긴 한데 어떤 학문을 막론하고 2시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500만 명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제 생각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화학과 물론 되게 좋은 학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야가 다르고 컴퓨터공학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나의 실력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학문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멋쟁이 사처럼 해서 메르스 지도를 만들었을 때 정부에서 바로 다음날 메르스 백서라는 사이트를 오픈을 했거든요. 바로 그냥 제 생각에 이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오픈할지 말지 판단을 좀 하다가 바로 정부에서 메르스 포탈을 만들었는데, 요즘 세상은 옛날처럼 이렇게 몇백만 명 가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힘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런 것을 주도하는 게 옛날에는 막 어르신분들이었지만 요즘에는 이거 만든 친구가 아주대학교 2학년 학생이거든요.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들, 대학생들이 그냥 끌어내는 프로젝트로 충분히 사회혁신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소방차 출동 지도를 저희가 또 만들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지도 퍼레이드가 됐는데, 이거는 소방차가 처음에 이제 출동 신고를 받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지점까지 걸린 시간을 그동안 수기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7시 46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7시 47분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제 아직도 디지털라이즈가 안 돼가지고 손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서초소방서랑 같이 함께 이걸 한번 다 디지털라이즈를 하자. 그리고 서초소방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를 보자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4명이서 이제 밤새 개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한 6시간 정도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개발을 다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소방차가 경기도권에서는 대부분 10분을 넘겨요. 빨간색이 10분 넘긴 거고, 녹색이 5분 언더, 그리고 5분에서 10분 사이가 노란색인데요.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이제 다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고, 의외로 지방에서는 녹색이 좀 많이 보여요. 강원도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이런 데는 녹색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소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지방에 많이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권은 이미 소방차도 되게 많고 소방서도 되게 많으니까 뭐 지방에 가가지고 이 소방차에 더 보급을 많이 하자, 뭐 이런 판단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니까 대부분 경기도에서 문제가 다 발생을 했고, 앞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경기도에 좀 더 소방력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일으키는 좋은 결론을 일으킨 거는 저희 멋쟁이 사처럼 학생들인데, 실제로 개발을 막 잘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2, 3학년 애들이 짧게 배워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데이터가 너무 좋았는지 또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또 똑같은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불려가지고 이거 한번 발표를 해라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로 정책 판단에 되게 큰 영향을 준 사례로 아직도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그거를 이끌어낸 게 막 수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소방차 관련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 4명이서 6시간 밤샜더니 이런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 근데 이렇게 사회혁신을 일으키는 건 대부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되게 많은 좋은 학문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대부분 컴퓨터를 하실 줄 알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까 로어 노문학과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가 되게 부끄러워졌는데요. 네, 저는 컴퓨터를 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멋쟁이 사처럼 해커톤 장면인데 1200명 정도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KBS 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1박 2일 동안 밤을 새면서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만드는 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이, 언제든지 말 끊고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좋은 결과물이 많이 나왔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고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짓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런 멋쟁이 사처럼이라는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냐, 아니면은 또 뭐 제3 아니면 제4의 기관에서 컴퓨터를 왜 따로 배워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팀을 구할 때는 뭐 어디 컴퓨터공학부, 어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을 1차적으로 찾잖아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공학부, 저도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했는데 앉혀놓고 얘기하면은 어플리케이션 하나 못 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졸업을 한 다음에
뭐 알고리즘 OS 막 이런 수많은 과목들을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을 갔더니 아 내가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대학원 자퇴를 했는데요. 네, 자퇴를 하고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 뛰니까 그때부터 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제 컴퓨터공학부 실력은 다 필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닐까. 네,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학교에서 매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대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실제로 저는 배운 거를 다 이제 부딪히면서 많이 배운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학교에서 C언어, 사실 C언어 진짜 안 써요. C언어 필드에서 쓰는 경우 저 한 번도 못 봤고요. 다 파이썬이나 그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다 놀고 있는데 여전히 대학교에서 C언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50살 먹은 교수님께서 할 줄 아는 게 C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C언어를 가르치는 거지 실제로 필드에서 실제 쓰이는 언어는 C언어는 거의 안 쓰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생각을 먹었을 때 해야 될 거는 이제 진짜 쓰이는 영역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영상 하나 틀어주면 저희 학생들이 이제 재밌게 컴퓨터를 배우는 장면을 잠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까기인데요. 알까기를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내가 짠 코드를 통해서 컴퓨터가 판단해가지고 최적의 각도와 최적의 힘을 계산한 다음에 되게 좋아하고 있죠? 그 컴퓨터를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제 1등 AI 1등을 뽑은 다음에 알파고가 했던 것처럼 AI 1등이랑 프로게이머로 한번 붙여보자.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한번 붙여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프로게이머 홍진호 씨를 섭외한 다음에 이 1등한 AI랑 홍진호를 한번 붙여보는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어서 틀시면 돼요. 흰색이 홍진호고요. 검은색이 이제 서울대 팀 1등 했던 서울대 팀이고요. 확실히 사람이 되게 허접하죠. 이렇게 해서 기계의 승리로 알파고랑 똑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실 컴퓨터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을 만드느냐에 있지 그러니까 기술 스택만 딱 쌓은다고 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티베이션이 스스로 일어나고 이제 재밌는 일이 스스로 정의가 되면은 그대로 학습은 따라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대회를 많이 열면서 옆에 애가 나보다 잘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멋쟁이 사처럼 3월에 딱 시작했을 때 다 찌질이밖에 없거든요. 찌질이로 시작했는데 옆에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 AI 대회를 막 알까고라 이름 졌는데 알까고를 알까기랑 알파고랑 섞어서 알까고로 했는데요. 그 대회에서 막 앞서 나가고 있으면 엄청나게 자극이 되고 스스로 모티베이션도 많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뭐 A뿔 받기 위해서 밤새고 숙제하고 공부하고는 저희랑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학교 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대학 교육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모티베이션이 엄청 잘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수업을 잘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컴퓨터공학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저는 대학교 때 학점이 1학년 때 1.73 받았고요. 2학년 때 1.97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낙제이고 컴퓨터를 잘한다고 말하면 원래 안 돼요. 그리고 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안 만든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만들었고 그 중에 뭐 잘 된 거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평가 시스템 만든 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사실 교수님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어느 날 교수님한테 엄청 깨졌던 날이 있었고 그래서 저 교수를 평가를 하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내가 1대1로 저 아저씨랑 맞짱을 뜨면은 100% 질 텐데 내 편을 한 1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욕하는 사이트를 만들면은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 4명, 5명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도 당연히 한 달 만에 서울대생 전교생이 가입해가지고 모두가 교수 욕을 하고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네, 그런 거를 한 게 컴퓨터를 제가 학점 1.73을 맞은 거랑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학교 안에서는 진짜 낙제였고 교수님이 불러다 앉혀놓고 너는 인생 어떻게 풀려고 그러니 되게 한심한 듯이 쳐다봤는데 실제로 학교 안에 있는 수강 신청 문화를 확실히 바꾼 거는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교육만 따라가지고 뭐가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재미를 느끼고 아니면 목적을 정의한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면 뭐라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대학교 때 좀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공부를 안 하다가 어른들이 3.0은 넘어야 된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3.01로 졸업을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대학원 갔다 자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만든 프로덕트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구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26개국 앱스토어 1등을 찍었고 그리고 이거 만든 친구가 뭐 금액을 얘기하자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벌었어요. 2달 안에. 근데 이거 만든 친구가 다른 데에서 이건 풀타임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고 주말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개발을 한 친구고 멋진 사회처럼 학생이거든요. 근데 사실 안 될 줄 알고 지네들끼리 사이드 프로젝트로 잠깐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기대도 사실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냥 유료로 올린 다음에 뭐 10,000원이나 벌겠나 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막 놀란 거죠. 그래서 26개국 앱스토어 1등을 찍었고 지금은 이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이거 만든 친구가 컴퓨터 아예 못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멋쟁이 사처럼 수업 들어가지고 되게 목적을 설정해보자. 자기가 되게 옛날부터 아날로그에 대한 로망이 되게 강했고 요즘 사진들은 이렇게 찍으면 바로 보고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사진을 찍고 인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애틋한 기억을 가지면서 3일 뒤에 열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즉 옛날에 어릴 때 찍었던 사진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다 박혀있는데 요즘 찍은 사진들은 왜 머릿속에 안 박혀있냐, 왜 페이스북에 있고 인스타에만 있냐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만들었던 거고 그렇게 목적을 설정했더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26개국 앱스토어 1등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밥 사주겠다고 와가지고 밥을 사줬는데 제가 아직 가오가 죽지 않아서 그냥 내가 살게 라고 하면서 거지인 제가 20억 부자한테 밥을 샀던 여튼 그렇고요. 비프로라고 있는데 이거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이 멋쟁이 사처럼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멋쟁이 사처럼 수업을 듣는데 원래 로스쿨 가기 전에 몇 달이 비어가지고 잠깐 그냥 대외 활동이나 해볼까 라고 해서 들었는데 여기서 너무 모티베이션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호날두처럼 맨날 축구를 자기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기 축구에서 근데 왜 호날두만 이렇게 막 별처럼 막 이렇게 여기 별이 안 나오구나 저기처럼 막 이렇게 뭐 포지션 같은 거 뭐 이런 거 승률 이런 거만 표시해주고 나도 열심히 조기 축구에서 축구했던 거를 왜 이렇게 표시를 안 해주냐 나도 체력가 있고 뭐 스피드가 있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훌륭한 선수만 해주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2015년도에 만들었고 지금은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랑 계약을 해가지고 호날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든 친구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한 게 아니라 사범대 졸업했던 친구고 그냥 멋쟁이 사처럼 구주 수업을 통해서 파이썬 구주 딱 배워놓고 만든 프로젝트거든요. 지금은 알토스 벤처스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아예 법인을 그냥 독일로 넘어갔어요. 아예 그냥 모든 팀이 다 독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걸 했던 친구가 막 컴퓨터를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뭐 4년째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되게 열심히 배운 친구가 아니라 그냥 9주 동안 딱 의미 있는 것만 배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꿈꿔왔던 거를 이제 꾸준히 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밥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윙잇이라고 있는데요.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 자취생인데 왜 맨날 이렇게 밥하기가 너무 힘드냐. 그래서 대충 만들어진 밥을 자기가 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이제 커머스고, 그래서 반건조 요리를 처음에 열풍을 불게 만들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반쯤 요리된 이런 음식들을 집에 배달해주면은 그거 데워서 그냥 먹는 자취생들 타겟으로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더니 얘네도 한 달에 매출이 한 5억 정도 발생하죠. 그래서 아마 월 매출로는 머싸에서 1등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건. 그리고 뭐 요즘 블록체인 되게 유명한데 센트비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친구랑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필리핀에 집이 있고 한국으로 유학 온 이제 유학생인데 매번 송금을 받는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송금 누르면 거의 1초 만에 전송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송금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에서 막 이틀까지 걸리나 봐요. 그리고 그동안 환율 변동도 좀 있고 하는데 당장 오늘 뭐 MT를 가야 돼서 20만 원을 붙여야 되는데 엄마 20만 원만 붙여줘 하면은 이제 그게 이틀 3일이 걸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비트코인으로 전송을 하는, 비트코인 길어봤자 2시간 4시간 아니면 전송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비트코인 환전하고 비트코인을 서울로 쏜 다음에 서울에서 다시 환전하는 프로젝트를 돌렸고, 지금 이제 63빌딩에 이제 사무실이 올라가 있는, 투자도 잘 받고 최근에는 코인원한테 좀 크게 투자를 받았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가 연세대학교 학생이고요. 뱅크샐러드는 성균관 대학교 학생인데 컴퓨터공학부 학생인데 전혀 컴퓨터를 못하는, 약간 파이썬 한 번도 못 해본 친구가 공부를 제일 잘하려면은 누굴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멋쟁이사처럼 선생님 그룹이 있거든요.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 그룹이 있고 학생 그룹이 있는데 그냥 컴퓨터공학부 학생이지만 컴퓨터 안 해봤지만 컴퓨터공학부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이썬 수업을 가르쳤고요.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회사의 CTO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이니스트라는 회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뱅크샐러드고 아마 여러분 중에 쓰는 분 좀 계실 거예요. 그리고 투정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이제 새로 이번에 5기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정책을 이제 누가 올리면은 뭐 면접비 지급 의무 법안을 누가 올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5만 원씩 10만 원씩 기부를 하는 사이트거든요. 기부하는 건 연말에 다 환급이 된대요. 정치 기부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는 게 원래 되게 힘들고 막 이렇게 입금해야 되고 이런 재미없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정치인 뭐 무한도전 나왔던 아저씨 국회의원 면담 법안 이런 걸 딱 올려놓고 이제 국회의원 이름 받고 5만 원 기부 이러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 안에서 되게 핫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아직 정식 런칭은 하지 않았고 여름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울부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머싸 2기 여자 학생들이 이제 여자 속옷을 고를 때 이렇게 뭐 체크할 게 되게 많은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심도 있는 고민하는 게 되게 주관적인데 객관화 시켜가지고 퀴즈를 풀면서 이제 자기 몸에 맞는 속옷을 찾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여자 속옷 브랜드를 런칭했더니 우리도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이제 남자 속옷 서비스를 이름은 모닝 로켓이라고 지었는데, 네. 팬티 독립, 엄마한테 더 이상 팬티를 사달라고 하지 맙시다. 이런 이제 브랜드로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지금 속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꼭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되면은 정주영 창업경제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같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은 의외로 재밌는 포인트에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얘네들도 이거 보고 나도 질 수 없다. 연세대가 했는데 고려대가 질 수 없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전기 쪽으로도 이제 코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투명 LCD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투명한 유리인데 안에 LCD가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얘네가 하는 거는
평소엔 유리였다가 반대면은 광고판으로 쫙 바뀌고 다시 평소에는 투명한 유리로 바뀌고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이 친구도 원래 전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인데 머싸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같이 할 파트너 좀 찾아내고 뽑아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3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9주 만에 사실 컴퓨터를 배워서 의미 있게 어플리케이션을 찍어낸다는 게 2013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30명으로 시작하면은 망해도 30명한테만 욕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200명 뽑았는데 욕먹으면 얘네들이 막 글 써버리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30명은 내가 커버가 되고 나중에 돈 벌어서 이렇게 좀 주면은 너네 인생을 망쳐서 미안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30명을 작게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좋았던 포인트가 여러분들도 창업을 할 때 작은 사이즈에서 계속 테스트를 돌려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의미 있는 성공의 반복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명을 뽑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결과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200명으로 뽑았어요. 근데 원래 1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료로 수업을 한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 써서 다시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구글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너네 같은 단체가 한국에서 있으면 되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3번, 4번 만나고 구글에서 후원을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구글 법인카드를 밀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받아내면서 어느 순간 내 손에 있는 걸 보고 큰일 났구나 라고 하고 이제 2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구글 오피스예요. 구글 코리아 오피스고 여기서 200명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기는 500명을 뽑아서 500명 경희대 평화의 전당이라고 슈스케 했던 장소가 있는데 슈스케 했던 장소에서 저희가 다 돗자리 깔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돗자리 깔고 1박 2일 밤새면서 이제 저희가 코딩하고 그때나 프로덕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4기는 1000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5기는 이제 1200명에서 1300명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사이즈 늘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1300명에서 이제 사이즈 스탑은 했고요. 대신 이제 국가별로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랑 홍콩이랑 호주랑 미국 이렇게 5개국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는 코딩 배우는데 막 2달, 3달 배우는데 막 1000만 원씩 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공짜로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공짜로 하냐고 묻는 저도 사실 대답을 잘 못하는데 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성공하는 시나리오가 대부분 작게 시작해가지고 의미 있는 성공의 반복을 계속 확장시키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한참 어리실 것 같으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멋쟁이 사처럼을 올해 6년차까지 하는데 사실 여기서 캐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올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오프라인 학원을 이제 열 것 같거든요.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30대 중후반에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작게 시작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조바심이 사실 망치는 첫 번째 지름길이거든요.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계속 성공의 사이클을 크게 키워나가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